자, 안녕하세요. 민경호입니다. 자, 2강 비대면 신시선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여러분들 문자를 받아봐서 모두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 이미 격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3단계를 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맞춰서 저희 폴텍대학도 지금 현재로는 9월 4일까지 비대면 수업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9월 4일까지 비대면 수업에 지금 그 대응을 해 주셔야 할 텐데요. 수업을 들으셔야 할 텐데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는 자, 비공식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라고 하더라도 2주씩 이렇게 늘어갈 때 여러분들 너무 이 수업을 그냥 출석 체크만 하고 인터넷 강의라고 해서 안 듣거나 이러면 글쎄요, 2주가 허송세월이 될 듯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자격증 혹시 지금 돼 있는 사람들은 관심 있게 보면서 따라 해 보겠지만, 자격증 검정하고 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혹 안 들으실 어떤 그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좀 수업을 잘 임하시고, 그리고 코드를 좀 CNC 프로그램 도면을 보면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짤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가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레이저 포인트 좀 올려놓고, 자, 2강입니다. 2강. 자, 샤프트 도면 분석 및 공정 계획을 수립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절차 조건을 확인하겠습니다. GV CNC로 동작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설정해 놓고요. 그리고 외경 절차 프로그램 매뉴얼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치수 검증, 툴패스 검증, 시뮬레이션, 그리고 치수 검증 등 수행을 해서 안전한 NC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NC 파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강 CNC 선반 질문지 해결하기를 맞추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6교시이기 때문에 샤프트 추가 실습 도면을 하나를 더 좀 비교적 조금 간단한 걸로, 오늘의 컨셉은 이따 도면 보면 아시겠지만 나사가 들어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나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1학기 때 했던 거라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1학기 때 조금 소홀히 했거나 잘 이해가 안 돼서 잘 모르겠거나, 또는 당신은 알았는데 잃어버렸거나 했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정립하고 나사 가공을 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추가 실습 도면도 질문지 해결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강에는 어떠한 실습 도면을 쓰게 되는지 그 내용 확인하고 2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강 샤프트 2 과제 도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도면에서 보니까 샤프트고요. 기존의 다른 부분들은 나사 부분이 있습니다. M26 곱하기 1.5 나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못따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피치만큼 못따기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피치보다 적은 못따기는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치는 2인데 못따기가 1짜리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못따기는 좀 크더라도 피치는 같거나, 보통 못따기가 조금 큰 걸로 그렇게 못따기를 표시합니다. 도면상에서 설계 치수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너트 같은 걸 끼우기 위해서는 좀 이 못따기가 돼 있는, 좀 크게 돼 있는 것이 너트 체결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 같거나 큰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수가 지금 여기는 피치와 같은 못따기 크기 C 1.5 이렇게 줬는데요.
여기서부터 이게 1.5, 여기서부터 이게 1.5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5도 못따기를 C1.5로 표시하게 되는 건데, 없어도 만약에 여긴 2고 1.5다 그러면 못따기 2로 해놓고 그리고 피치를 1.5로 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 못따기 실수가 아예 없다 라고 하면 못따기를 피치의 크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모서리는 여기 R6이 있고요. 그리고 홈바이트가 5짜리네요. 테이퍼가 28짜리 38에 길이 부는 테이퍼의 길이는 16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 못따기가 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49파이짜리에. 자, 이렇게 나사 조건을 잠깐 보면 M26과 관련해서 피치가 1.5짜리는 최초 1회 절임량이 0.35mm, 그리고 0.2, 0.2, 1.0, 0.07, 0.05 이렇게 6회가 들어가면서 나사 가공을 모두 완료하게 되는데요. 이 크기가 다 더해지면 이게 산의 높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산의 높이 0.97, 이게 산의 높이가 됩니다. 2mm는 최초 1회 들어갈 때는 0.4mm, 0.2, 0.2, 0.2, 0.1, 0.05 똑같이 0.05가 최소 절임량입니다. 최소 절임량. 그래서 뒤에 우리 나사 포맷을 보면 Q 50 쓰는 이유가 0.05 곱하기 100 1000단위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0.05 곱하기 100 그렇게 해서 Q량을 표시하게 되는 Q50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피치 2일 때는 산의 높이는 1.3으로 이런 데이터 나사 가공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패드에서 한번 보시면 라운드 져 있고요. 각이 접고 여기 못따기가 1.5짜리 그리고 여기 나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나사 그리고 홈바이트 테이퍼진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라운드 있고요. 위에 올라서 못따기가 있고요. 자, 이런 형상의 샤프트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정 계획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일단 이쪽부터 이쪽 반대쪽으로 50에 100짜리를 사용하도록 하죠. 50에 100짜리 100짜리를 물려놓고 한쪽 요 센터로부터 한 1mm 지나가서 1mm 한번 깎고 나서요. 45 49 못따기 C2짜리 길이분은 30이니까 한 30mm까지 지나가면 되죠. 31 이렇게 지나가서 깎고 돌려 물리고 이거 또 황삭을 진행하니까 황삭으로 황삭 사이클로 이렇게 깎고요. 황삭 사이클로 이렇게 깎고요. 조금 더 가서 도피하고 그리고 제2원점으로 복귀하는 그런 형태로 황삭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삭을 진행해야 하는데 정삭도 여기서 정치수가 되게 한 번 더 가면서 싹 깎고 도피하고 정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홈바이트 28이니까 한 30 위치에서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리고 5짜리니까 최초로 들어오는 건 Z 37점 Z-37점에서 들어왔다가 나가고 Z 35점으로 이동해서 Z 35점에 이동해서 들어오면 여기 3짜리를 갖고 이렇게 두 번 파면 5mm가 되겠죠. 그거 하고 도피하고 이번 점으로 복귀하고 그리고 이제 나사바이트 한 1mm나 2mm까지 여기 선단에 와서 붙여놓고 여기서부터 나사를 낼 때는 나사바이트는 60도 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2mm 정도 더 들어간다고 앞에서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 2mm 정도 이렇게 좀 더 넣어줘야 완전하게 나사가 납니다. 자, 그리고 피치가 1.5짜리를 내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황삭, 정삭, 홈, 나사 가공 순서로 가공해야 하고요. 황삭은 최고 속도가 S 1800 이송은 F0.2, 절임량은 1, 그 정삭률은 0.2mm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 G7을 사용하잖아요. G7을 그래서 U1.R 0.8 쓸 때 그 절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삭 최고 속도는 G96 아니 G50 사용하는 거지. G50에 1800, G50에 2000. 그리고 이 주축 속도 일정 제어는 G96, S200 한 10분의 1 값으로 적용해 주면 돼요. 이송 F0.1,
간략한 영어로. 홈바이트는 주축 회전수 일정이죠. G97로 S600, 이속은 F0.08, 듀얼을 써서 한 1초 정도 머물렀다가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자, 나사 절삭 부분은 회전수 역시 G97로 사용하라는 얘기고요. S450, 그리고 이송은 F, 이송 속도는 F 리드 값을 표시하게 됩니다. 리드는 한 줄 나사인 경우에는 1.5, 피치가 1.5인데요. 한 줄 나사인 경우에는 피치와 리드는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피치 F1.5로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거든요. 보통 이게 한 줄이다라는 것은 생략하고요. 두 줄부터는 2N 또는 두 줄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또는 세 줄이면 3N 또는 세 줄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2N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값을 얼마로 쓰는 거냐면 1.5로 쓰는 게 아니라 그 2n의 앞에 있는 숫자 2 곱하기 주수 곱하기 피치가 리드니까 2 곱하기 1.5 그래서 3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두 줄 나사의 형태의 나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짜여진 절삭 조건을 가지고 공정 계획을 이런 형태로 지금 뭐 비교적 자세한 어떤 형식에 입각해서 공정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지금 어바웃을 좀 비슷하게 대충 스케치해 놓은 형태로 해서 공정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실제 도면을 보면 어떻게 절삭할 것이다, 황사관 어느 정도 적용할 것이다, 이것은 그냥 정하는 게 아니고 소재, 그리고 바이트 재질, 소재 재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그 가공 데이터를 표준화되어 있는 가공 데이터를 참조해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계산을 해서 V는 1000분의 파이 dn 또는 그 회전수는 파이 d분의 1000V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이송 속도 역시 속도 대비 이송 속도를 계산해서 갖다 표시하고요. 그리고 황사를 할 때는 절임량 1mm씩 이렇게 넣고, 절임량 1mm씩 넣고, 정상 경우에는 0.2mm 넣는다, 이런 정도 이렇게 숙지되어 있으면 공정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정삭 최고 속도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서 잠깐 봤죠, 모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공정계획을 좀 스스로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이하게 나사 사이클이 있는데요. 1학기 때 한번 좀 배웠습니다. 자동 나사 가공 사이클, 나사 사이클은 G32, G76, G92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G76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자, G76은 두 번 사용해야 하고요. P 숫자 6자리, Q 숫자, 여기는 보통 소수점 단위를 쓰지 않고요. 곱하기 1000을 해서 1000 단위로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Q 값은 예를 들면 나사부의 황색 최소 절임량 값인데요. 그게 0.05면 Q50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것이죠. Q50. 그리고 R은 나사부의 정삭 여유량인데 역시 1000 단위로 직경지령으로 하게 되는데요. 직경 단위로 0.02는 R20 이렇게 쓰게 되는데 보통 Q 값보다 좀 적은 값으로 정삭 여유량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G76을 써서 X는 골지름이고요. 여기에 Z는 나사부의 길이고요. 그리고 P 값은 중요한데요. 나사산의 높이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임과 같이 피치가 1.5일 때 산의 높이는 0.97, 그리고 이 피치가 2일 때 1.3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곱하기 1000을 하면 970, 곱하기 1000을 하면 1300이 됩니다. 자, 그 값을 P와 같이 두 번째 줄 G76, 그리고 P와 같이 P970 또는 P1300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Q는 최초 처음 들어가는 절임량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0.35mm면 Q350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테이퍼 나사인 경우에는 테이퍼 나사의 기울기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걸 생략하면 직선에 있는 나사고요. 그리고 F 값은
나사의 리드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금 좀 훑어보면은요, P자리 숫자 6자리를 표시하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정삭 횟수입니다. 보통 정삭은 한 번만 하는 거니까, 01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는 나사 끝 못따기량 지정하는 건데, 00은 90도로 도피하는 거고요. 10은 45도로 도피합니다. 45도를 그리고 나갈 때는 10을 주면 되고요. 그냥 90도로 직접 빠져나갈 때는 00 주면 되는데, 그냥 90도로 00 빠져나가는 게 좋거든요. 이게 다른 데를 깎아먹는 일이 없어서 그냥 고스란히 위로 빠져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01, 00 이렇게 하면 정삭 횟수는 한번 90도로 도피하겠다라는 거고요. 나사산의 각도는 미터 나사는 표준 나사산의 각도가 60도입니다. 그래서 60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고, 이건 아예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01, 00, 60 이렇게. 자, Q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있는 Q 값은 최소 절임량입니다. 최소 절임량. 그래서 나사 값에서 우리 나사 가공 데이터를 줄 때 제일 작은 값을 곱하기 1000해서 표시해 주면 되는데요. 보통은 맨 마지막 값이 제일 작거든요. 맨 마지막 값에 곱하기 1000해서 그 값을 표시해 주면 된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0으로 되어 있는 걸 Q50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여기 Q50. 그리고 여기는 나사부의 정상 요율량인데요. Q보다 좀 작은 값으로 표시해 주되 직경 지량이거든요. 얘도. 그래서 100분의 2 정도를 쓴다라고 한다면 R 곱하기 1000이 된 R20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아예 이것도 최소 절임량 0.05니까 Q50, R20 이렇게 이 포맷을 아예 세트로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칠력 여기는 나사부의 골지름, 이 골지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M26 곱하기 피치가 1.5일 때 골지름은 24.06이라고 표시해 줘야 되는데요. 그것은 골지름의 크기는 바깥지름 빼기 산의 높이 곱하기 2 하게 되면 이게 24.06이 나오거든요. 0.97은 나사 가공 데이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의 높이가 0.97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P970 이렇게 준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0.97 곱하기 2 하기에 대해서 이 값이 계산을 하면 24.06이 되고요. 이게 X값 옆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나사부의 길이는 실제 길이보다 한 2mm 정도 더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주고요. 옆에 있는 형상을 깎아먹지 않는 범위까지 고려해서 나사부의 길이를 결정하면 되고요. P 크기는 산의 높이, 그래서 피치가 1.5일 때는 970, 피치가 2일 경우에는 1300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Q 값은 1회, 그러니까 최초 절임량이 되는 것이고요. 역시 이것도 천 단위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1.5일 때는 0.35, Q350 주면 되고요. 피치가 2인 경우에는 0.04로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조금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자, 피치가 2일 때는 최초 절임량은 0.4이기 때문에 400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요, R은 테이퍼 나사일 경우에 그 Z축의 그 기울기를 표시하면 되는데요. 없으면 직선상의 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F는 리드 값입니다. 이 관계를 잘 기억했다가 나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GVCNC에서 NC 동작을 위한 준비, 위하 설정할 거고요. 공구 설정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은 50파이에 100파이짜리 할 거고요. 원점 설정은 GO4를 사용하되, 공작물 우측 중심은 마이너스, 우측 중심에다 두고 마이너스 안쪽으로 1mm 좀 넣어서 1mm 깎고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뒤집어 물렸을 때 마이너스 3을 주라는 건 이 도면상에서 이 크기가 96이기 때문에 이쪽 한쪽에서 1mm 깎고 반대쪽에서 3mm 깎는 그런 형태로 100에서 1 깎고 99, 이쪽에서 3mm 깎으면 96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외경 매뉴얼 프로그램 작성을 뭐 메모장이나 내지는 뭐 GVCNC가 있으면은요, NC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 싱크 기능하고 비슷하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직접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소수 좀 놓친 거나 내지는 문제 있는 부분들은 빨간 블록으로 이렇게 입혀주기 때문에 이걸 쓰게 되면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걸 갖고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봅니다. 돌리고 나서 문제 없을 때 툴패스 검증하고요. 그리고 치수 검증을 해서 문제 없는 안전한 NC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2강 CNC 선반 질문지를 해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1교시부터 6교시이기 때문에 샤프트 추가 실습 도면에 관한 부분 하나 더 할 건데요. 기존 샤프트 2 추가 도면 말고 이전 도면에 비해서 추가되는 도면이 비교적 간단한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스스로 좀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이건 역시도 강의를 통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질문지도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공정계획은요, 밑에 써있기는 하지만 이따가 요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도면 분석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 체크해 놓고 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거를 해볼 텐데요. 자, 이거 잠깐 내려놓고요. 자, GVCNC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GVCNC가 실행이 됐는데요. 터닝 센터 마우스로 이렇게 도어에다 갖다 대면 도어가 열려요. 그리고 한번 클릭하면 실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파낙 JYT 1000개 올라와요. 컨트롤러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 자, 아시죠? 자, 기계 설정을 눌러서 자, 마우스로 여기 톱니 모양 기계 설정, 자, 위아로 하겠습니다. 요번까지 자, 적용하고요. 자, 스트로크가 자, 200하고 직경이 200, 단면의 반경이 200, 직경이 200, 그리고 Z축 길이는 마이너스 660 정도의 스트로크를 갖는 이 사양의 위아 CNC 선반입니다. 자, 공구 설정은 외경 황삭 바이트가 이건데요. 지금 인서트 타입이 80도짜리입니다. 그리고 10도 기울기를 갖는 이 황삭 공구이고요. 황삭 바이트고요. 그리고 정삭 바이트인데요. 3번은 요 각이 좀 다른데요. 얘는 인서트 타입이 55도짜리입니다. 여기가 55도니까 여기 기울기는 35도가 되겠죠. 35도를 갖는 게 정삭입니다. 정삭. 그리고 홈은 폭이 3짜리를 갖는 거고요. 4짜리를 가지고 쓰려면 이걸 쓰면 되고요. 3짜리 쓰려면 이걸 갖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나사는 최대 피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60도짜리 마주보는 가격이 60도짜리로 되어 있는 나사 바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 그걸 갖고 회전당 이송을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피치가 만들어지는 거라 피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공작물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작물 설정은 외부 클램핑, 외부 스텝으로 잡되 100파이, 길이 100, 지름 50파이, 물림 길이 10짜리. 외부 클램, 외부 스텝이 이거고요. 비교적 안전하게 꽉 고정이 되겠죠. 외부 클램핑과 내부 스텝이고요. 내부 클램핑과 외부 스텝인데요. 요 한 단에서 중공 파이퍼 같은 중공축 같은 거, 이 샤프트 중공 축을 이렇게 내면 잡아주는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보통 이렇게 잡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내부 클램핑, 외부 스텝. 자, 일단은 안전하게 외부 클램핑 및 외부 스텝으로 이렇게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통 CNC 선반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외부 클램핑, 내부 스텝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해요. 자, 일단은 크게 여기 클램핑하는 방법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점 이거 하기 전에 생성 버튼 한번 누르고요. 생성. 그리고 적용 한번 눌러놓고, 자, 원점으로 가서, 자, 여기를 원점으로 잡되 안쪽으로 1mm, 안쪽으로 1mm 이렇게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잘 주면 되는데, 공구 옵셋은 W 이동을 사용하는데 W 이동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오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오사에서 지오구에 지오사를 사용할 건데요. 자, 이 점을 잡고, 자, 1mm 하나 넣어서 갑복사, 자, 마이너스 524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공정을 원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버튼을 돌리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요. 등각 보기를 할 경우에는 뷰 방향의 ISO, 그리고 마우스를 앞으로 굴리고 뒤로 굴리고 하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하면 화면 이동이 되어집니다. 화면 이동. 자, 그렇죠? 잘 되죠? 화면 이동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가공 준비가 됐고요. 자, 에디트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커서를 놓고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데, 이렇게 퍼센트 엔터 2학기고요. 두 번째 2강 02로 할게요. 그리고 1짜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줄 텐데, 여기 너무 작으니까 여기 NC 데이터에서, NC 에디터에서, 자, 이거 또 화면 크기를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크기도 이렇게 뭐 크게, 작게, 좀 크게 해놓을까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서 작성할 수 있고요. 잘못된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혹시 문제 있나 없나를 시뮬레이션 통해서 실행을 눌러보면 잘못되어 있으면 이렇게 빨간 블록으로 입혀주거든요.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고, 그래서 매우 용이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용이하게.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일단 1교시로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돌아와서 2교시제 앞에서 보였던, 자, 요 과제의 프로그래밍을 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NC 에디터에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돌아와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